오늘 저는 자산 보관의 그 이상의 가치, 그리고 웹3 환경에서의 신뢰 매개체인 지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017년도 저희가 창업을 하였고 2018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을 지원을 하는 지문 인증 지갑 콜드 월렛을 출시를 하였고요. 동해에 NFC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 카드 타입 지갑,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동일한 UX와 UI를 지원을 하고 있는 핫 월렛인 모바일 앱 지갑, 그리고 2023년도에 웹3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 빌트인 형태로 기업 솔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위핀이라는 지갑을 출시를 해서 창업 후 지금까지 딱 한 개 우물 지갑 사업만 저희들은 집중해 온 회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에는 뭐 페이먼트, 아니면 뭐 기관들, 금융들, 아니면 뭐 투자, 아니면 RWA, NFC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에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사용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사용자를 연결을 해주는 중간 단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 서비스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비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갑이라는 매개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관을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갑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오브 트러스트라고 해서 신뢰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2 환경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접근을 했는데요. 웹3 환경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갑을 통해서, 그래서 지갑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 출발점이고요. 당연히 이런 지갑이 사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와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RP 관련된 저희들이 약간 좀 주요 수치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켓캡이나 아니면 뭐 볼륨, 아니면은 사용자 주소, 그 다음에 트레이딩 볼륨, 그 다음에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XRP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우측에 보시는 1년 동안의 가격의 차트를 보면 413%, 아직까지 만족은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이더리움 비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XRP를 지금 갖고 계시는 빌더분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분들,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충성도에 비해서 이더리움 수치에 비교를 해봤을 때 되게 약간 좀 미소하다, 미비하다라고 지금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리플하고 법정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리플의 ETF 승인권,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를 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EVM 사이드 체인 같은 이러한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은 지금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20%의 리플 거래량의 지금 컨트리뷰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 한 500만 명 정도의 리플 홀더가 있는 걸로 시장 조사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플 생태계에 봤었을 때 아주 중요한 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플 자산들이 지금 중앙화된 거래소에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화된 거래소에 묶여 있는 자산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약간 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더리움에 비해서 리플의 코인 구조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 때문에 이런 디파이 환경이 약간 좀 제약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중앙화된 지갑을 통해서라고 하면 지금 리플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갑이 사용하기 어려운 지갑이 아니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I나 UX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중앙화된 거래소와 그 다음에 디파이 형태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서 이거의 빈 곳을 메꿔줄 수 있다라고 저희 디센트 팀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XRP 생태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나 아니면 RWA,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신규 사용자를 더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리플 생태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바로 디앱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커뮤니티의 활동입니다.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개발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리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뭔지, 미션이 뭔지 그거에 지금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 또 워낙에 빨리빨리 행동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리플 생태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이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는 저희 지갑 쪽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나를 믿어주세요, trust me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지갑 회사들이 있지만 그 지갑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지갑을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용자 편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지갑 회사들이 어떠한 파트너들하고 연결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하셔서 이 지갑 회사를 믿어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일 중요한 퍼즐이 여기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탈중앙화 지갑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언어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 또 하나가 지갑이라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갑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 때 온보딩 프로세스가 제일 처음에 간편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 지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UI나 UX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내 개인 키를 보관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다 보니까 이 지갑에 대한 보안 레벨이나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지갑에서 내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 지갑에서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계속 추가가 되는 기능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업데이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갑이 해야 될 5가지의 미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일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3 서비스에 대해서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리플의 비전과 그 다음에 지갑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요. 방금 전에 타임 레버리지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가 간의 송금,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송금을 했었을 때 그 송금 내역이 바로 어디에서 확인이 되느냐? 지갑에서 확인이 되는 그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페이먼트 쪽 지불이나 아니면은 송금이나 그다음에 투자 같은 데에서도 여러한 유즈 케이스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매개체가 어떤 것이냐? 바로 지갑입니다. 세 번째로 CBDC나 RWA 같은 경우에는 이런 CBDC나 RWA를 발행을 하는 기관이나 투자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하고 연결이 되는 접점은 바로 지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이런 디파이 서비스를 접속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사용자가 접점이 되는 거는 바로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바로 백핸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해 주시고 저희 디센트 같은 지갑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프론트 엔드 쪽의 경험을
완성을 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디센트가 내가 왜 디센트 지갑을 믿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보면 uncompromised secu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전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을 지원을 하는 디센트 지갑으로 핀 넘버를 입력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지문 지갑으로 나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 보안 체계를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편의성에 저희가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디센트 지갑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리 없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UI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온 이 지갑의 서비스의 완성도와 그 다음에 신뢰를 보고 저희들은 디센트 지갑은 믿어볼 만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제일 처음에 전 세계 최초로 지문 인증이 들어간 지갑을 저희가 출시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지갑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XRP 예치 서비스를 지금 연동을 완료를 해서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파이낸스하고 저희 디센트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요런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공지를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XRP를 디센트 지갑을 통해서 도플러 파이낸스 쪽에 예치를 하시게 되면 특정 이자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안전한 환경에서 디센트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보안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센트에서 여기에다 조금 더 리워드를 드려보자라고 해서 스페셜 부스트 볼트까지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금요일 날 공지를 했는데요. 하루도 안 돼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프라임 부스트 볼트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볼트가 지금 벌써 다 캡이 지금 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플러 파이낸스 쪽하고 주말에 얘기를 해서 새로운 볼트를 지금 다시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디센트 앱에서 보실 수 있는 사용자 UX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디센트 지갑하고 연동이 되고 도플러 파이낸스 쪽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패스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볼트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디센트 부스에 오시거나 저희 문의하기를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디센트 같은 셀프 커스터디 탈중앙화 지갑 같은 경우에는 웹3 환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한 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리플은 계속 생태계를 발전을 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저희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 긴 시간 제 발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